확률 분포 2배도. 자,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본다라는 걸 이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야. 뭐 두 번째 본다라고 해서 뭐 처음과 그렇게 뭐 색다른 내용들이 나오는 건 아니야. 이 통계라는 부분들 자체는 말이 좀 어려운 대신에 그 활용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만 잘 알고 유형들만 잘 파악을 하고 있어도 문제는 대부분 풀리거든.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어떤 내용들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는 풀기가 좀 찜찜한 사람들. 스님도 그랬거든.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지. 다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특히 요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그치만 뭐 개인차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들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으니까. 자, 확률 분포가 먼저 뭐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확률 분포는 확률로 그 분포를 나타내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데이터들. 여기서 데이터 맞나? 데이터. 여기선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거잖아. 자, 확률 변수가 어디에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관심이 생긴단 말이야. 자, 그때 도수 분포라고 해서 확률 변수가 각각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이런 값들이 있는데 이게 몇 개씩 있는지를 알아도 되는 거지만 어차피 우리가 어디에 몰려 있고 평균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는 전체가 개수가 아니라 비율을 알아도 되는 거거든. 비율을 알았을 때 우리는 도수, 개수를 알았을 때보다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어. 물론 그거는 정리를 해보고 나서 알 수 있는 거겠지만, 그래서 이게 어떤 변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들을 그 개수로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확률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 더 확장성이 많다. 그래서 확률로 어떤 변수들의 데이터들의 분포를 얘기하는 걸 확률 분포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자, 몇 개가 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x가 1, 2, 3 세 개가 있는데, 자, 1, 2, 3이 똑같이 분포되어 있어. 3분의 1씩. 여기서 비율이라는 건 곧 확률이 되는 거겠지? 3분의 1씩 분포되어 있어. 그 말은 요 1이 3분의 1, 2가 3분의 1, 3이 3분의 1이니까 평균 얼마? 그대로 2가 되겠지, 정 가운데. 그런데 이 분포가 좀 치우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4분의 3, 얘는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1, 2, 3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이 되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2나 3이 조금밖에 없으면 평균은 이렇게 치우칠 거 아니야.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70점, 80점, 90점 세 종류 중에 하나야. 근데 70점이 되게 많아. 그러면 평균은 80점보다 더 70점 쪽으로 기울 테니까. 그래서 어떤 별량들의 평균이나 아니면 분포, 흩어진 정도가 얼마가 되는지는 그 비율이나 확률로 얘기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똑같이 3분의 1씩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흩어진 정도도 뭐 그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똑같이 평균이 2야. 그런데 얘는 5분의 2, 5분의 1, 5분의 1 이다라고 해주면 얘보다 얘는 더 흩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흩어진 정도. 물론 수치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정의가 필요하겠지만 분산된 정도, 분산된 정도도 이 비율이나 확률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자, 도수로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확률로 해야 되는 거냐? 도수라는 건 결국 실제로 개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나와 있는 별량들을,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등등을 구해주게 된단 말이야. 하지만 비율이나 확률로 우리가 분포를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아직 갖지 못하는, 가질 거라고 예상되는 값들의 평균이나 분산이나 흩어진 정도들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눈에 4를 나눠서 그 나머지에 관심이 있어. 4를 나눠서 나머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자. 자, 그러면 그 나머지에다가 자기의 전 재산을 이렇게 곱해서 내가 돈을 받는 걸로 뭐 이런 내기를 했다라고 치면, 그 내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전 재산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면 나는 얘를 걸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4로 나눈 나머지가 평균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평균이 뭐 전 재산만큼이 된다라고 해도 전 재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나는 이 내기를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지. 물론 뭐 내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사행성들을 조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뭐 내기라는 그런 말들이 붙지 않는 실생활적인 표현들도 좀 복잡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많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자, 이런 아직 얻지 못한 데이터들, 아직 가지지 못한 변수들, 별량들의 기대값이나 평균이나 아니면 분산 등등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자, 평균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도 분산이 되게 작아. 거의 대부분 이거고 뭐 나머지가 굉장히 적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수에 내는 그 아까 내기 들을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투자라고 하자. 그렇지. 우리가 투자를 할 일이 생기겠지.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자, 이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일들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만, 똑같이 평균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도 분산이 커. 잘 될 확률이나 아니면 쪽박찰 확률도 높아. 물론 뭐 전체를 다 거는 건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들을 걸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게 흩어진 정도와도 관련이 있고 평균과도 관련이 있어. 그래서 똑같은 별량들을 가지고도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 자,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통계들은 이런 이산확률 분포를 따르게 돼. 자, 이산확률 변수. 자, 통계 문제로 내가 구해야 되는 평균이나 분산 등을 구하겠지. 구해야 되는 통계의 주체가 나열할 수 있다 아니면 흩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산확률 변수를 따른다. 이산확률 변수다. 이산확률 분포를 따른다라고 보게 되는 거지.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씩의 실수를 대응시키는 관계를 확률 변수라고 했는데, 나 말이 너무 어려워서 쌤은 그냥 내가 구해야 되는 통계의 주체라고 얘기를 할게. 키의 평균이나 키의 분산을 구해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키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뭐 몸무게의 평균이나 분산, 몸무게의 확률을 구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몸무게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지. 내가 구해야 되는 통계의 주체. 그 확률 변수에 가질 수 있는 확률들을 대응시키는 것을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 대부분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좀 전에 얘기했던 뭐 나머지의 평균 분산 등등해서 그 나머지들은 나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산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게 되는 거지.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산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는 얘기는 사실 없어. 그냥 쌤이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주는 걸 이항분포랑 좀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이산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는 말들을 그냥 쌤은 개인적으로 쓰는 거야. 자, 그때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는데, 확률 질량 함수는 이 확률 분포 표를 그렸을 때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이 값들이 있지.
이 값들이 하나의 함수식으로 얘랑 대응 관계로 나타낼 수 있을 때, x에 대한 대응 관계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얘를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부르게 된다. 자, 확률 질량 함수에 대응되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용어들이 있는데,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건 이산 확률 분포와는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주어진 구간 안에서 빠짐없이 모든 연속되는, 자, 그런 값들을 가질 수 있을 때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부르게 돼. 실제로 나머지나 아니면 횟수 이런 것들은 이산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건데, 키나 몸무게 이런 녀석들은 연속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지. 키가 170이랑 180 사이에 있다라고 해도 171이나 171.1 등등의 모든 값들을 다 가질 수가 있거든. 그런 것들을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고,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끊어져 있어. 디스크리트하다라고 하지. 이산. 그런 경우는 이산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 이산 확률 변수의 경우는 하나하나의 값들이 독립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는 값들이 더 많이 있다거나 더 적게 있다거나, 총 10개 중에 2개, 10개 중에 3개, 10개 중에 4개, 10개 중에 1개, 이렇게 독립되어 같은 값들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존재할 비율이나 확률이 존재하게 돼. 그래서 하나하나 낱개의 무게들, 그래서 확률 질량이라는 말들을 쓰게 되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하나의 값에서의 확률이 존재하지 않거든. 키가 170이랑 180 사이에 있다라고 해도 정확하게 175가 나온다는 보장들을 하기가 힘들어.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실수값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가 무한대라서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키가 175인 사람들을 뽑았지만 얘들을 정확하게 재보면 175점 얼마 아니면 174.99999 얼마 등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175라는 값들이 정확하게 딱 떨어질 수 없다라고 보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의 값에서는 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요. 하나의 값에서는 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값에서는 확률이 존재하지 않지만 범위 170과 180을 예를 들었는데 170과 175 사이에 있을 확률은 존재하겠지? 요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있단 말이야. 정확하게 170을 기준으로 점 얼마라도 플러스가 돼버리면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배제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면 범위에서는 확률이 존재할 수 있다. 똑같은 길이가 5인 구간들을 잡는다라고 해도 더 많이 몰려있다거나 아니면 더 적게 몰려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몰려있다, 흩어져 있다를 함수로 구분 지을 수 있거든.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키워드로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밀도라는 게 몰려있는 거잖아 라는 용어들을 쓰게 되는 거지. 일단 통계 문제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 그러면 뭘 확인을 한다? 확률 변수를 확인한다. 그 변수가 아까 얘기했던 나머지처럼 이게 흩어져 있다, 디스크리트 하다라고 하면 얘는 이산 확률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확률 분포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도록 하고, 아니면 확률 질량 함수다라는 말들이 나와도 역시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도록 하고, 확률 변수가 연속되는 값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얘는 연속 확률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니까 연속 확률 분포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지. 연속 확률 분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 전체 넓이가 1이다. 그리고 해당 영역의 넓이가 확률이 된다 라는 걸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지. 자, 확률 이산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이건 뭐 100%라고 봐도 무방해. 이게 굳이 쓰지 않고도 우리가 암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를 안 그리는 경우들도 가끔 있지만, 표가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이산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확률 분포 표를 그린다. 그 표를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추천해 주는 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작은 값부터 빠짐없이 나열해라. 결국 확률을 구해줄 때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이게 핵심인 거잖아. 빠짐없이, 빠트림없이 잘 구해주기 위해서는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는 게 쌤은 추천이야. 하나씩 확률을 구해주는 거지 한꺼번에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첫 번째 확률은 x 확률 변수가 x1이 될 확률, 두 번째 확률은 확률 변수가 x2가 될 확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을 때 크지 않은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크지 않은 값들은 될 수 있는 게 1, 2, 3, 4, 5, 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크지 않은 값들,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을 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확률을 하나씩 구한다 이거지. 크지 않은 값이 1이 되려면 전체 36분의 둘 다 1이거나 아니면 1과 1보다 큰 수 하나가 나오는 거지. 1 곱하기 5, 그리고 순서를 바꾸는 거. 36에는 순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구해 오도록 하고, 자, 확률의 총합이 1이 됨을 이용을 하여 그 확률 분포 표가 제대로 구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확률 분포 표가 제대로 구해졌는지 요 1로 확인할 수 있다. 때로는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나는 이런 확률들을 다 구할 게 아니라 하나를 구하기가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면 전체에서 나머지를 구해주고 1에서 빼서 요 확률들을 메꿔주기도 해. 물론 그렇게 되면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학이라는 게 계산들을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꼭 점검을 하면서 실수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좀 복잡하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지. 이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이나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주는 방법. 일단 이산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주면 확률 분포표를 무조건 만들어주고, 별량에다가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전체 평균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왜 그런지는 지금 두 번째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따로 증명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평균을 구하는 건 별량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다. 별량 곱하기 확률의 총합이다. 거기에 한 가지 의미를 추가시키도록 하자. 자, 확률 변수, 이상률 분수에서 평균의 의미는 일부분들을 모아서 조립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야. 자, 100원짜리 동전 3개랑 500원짜리 동전 2개가 있어. 곱하기로 하자. 얘를 던져 앞면이 나온 동전을 내가 상금으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앞면이 나오는 동전을 상금이라고 했을 때, 상금의 기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상금이라는 게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여기 봐봐, 상금이라는 게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이게 디스크리트 하잖아. 그러니까 표를 그려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들을 구해주는 게 좀 불편해 보인단 말이야. 너무 계산들이 많아 보여. 상금이 0원부터 100원, 200원, 300원, 그 다음에 500원, 600원, 700원, 뭐 1300원까지 나오는 거 너무 많잖아. 그치? 너무 많잖아. 그럴 때는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대값을 일부분씩 비율을 따온다라는 거지. 비율을 가져온다라는 거. 자, 그거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자,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70점, 80점, 80점, 90점, 자, 이렇게 받았어. 그럼 얘를 가지고 표를 만들면 70, 80, 90에 요거는 1개, 요거는 2개, 요거는 1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내가 기대값을 구해주겠다라고 하면 얘들을 곱해주는 거잖아. 70의 4분의 1, 80의 4분의 2, 90의 4분의 1, 얘들을 곱해서 다 넣어버리면 기대값이 나오는 거지. 70의 4분의 1은 요만큼이야.
에다가 80의 4분의 2가 이만큼이 되는 거고 90의 4분의 1이 이만큼이 되는 거니까 얘들을 더해서 기대값이 만들어지는 거야. 전체 4개 중에서 70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분의 1 되는 거니까 70은 4분의 1만 쓰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80이 4분의 2가 되는 거니까 80은 4분의 1을 쓰고 90은 4분의 1을 써서 얘들을 모아두면 전체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자,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기대값을 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기대값들을 구하는 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뭐 앞서 설명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들을 먼저 연습을 해둬야 돼. 자, 그렇다면 얘는 100원짜리랑 500원짜리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금액을 상금으로 받을 때 100원짜리에서 기대하는 금액과 그때 기대할 수 있는 금액과 500원짜리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금액들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특히 이 100원짜리도 3개가 던져 있게 되면 각각의 100원짜리에서 기대되는 금액들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앞면이 나오면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100원짜리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50원이야. 이 100원짜리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금액도 50원이고 역시 얘 50원이고 얘는 250원이고 얘는 250원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 전체 상금의 기대값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비율들을 곱해서 전체 기대값을 만듭니다. 그게 정의지. 그것들을 비틀어서 이런 얘기들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좀 계산들이 복잡해지게 되는 경우 계산들을 좀 줄이는 방법이지. 그 다음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자, 우리 재평평제로 많이 외우고 있는데 계산들이 워낙 간편하게 풀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재평평제로 많이 외우게 되는데 본래 정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 잊지 말자. 본래 정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 각각의 별량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얘들을 흩어진 정도로 보고 얘들을 취합을 해서 흩어진 정도를 구해주게 되는 거지. 근데 그냥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편차들은 평균이 정 가운데 있다는 그런 평균의 성질들 때문에 총합이 0이 되고 총합이 0이 되다 보니까 평균이 0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 편차를 제곱해 준 다음에 평균을 구해 주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분산, 흩어진 정도를 구해 주게 되는 거야. 근데 평균이라는 게 자, 별량들이 이렇게 있어. 평균이라는 게 정수로 딱 떨어지게 되면은 편차도 정수가 나오고 편차가 정수가 나오면 편차를 제곱해서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 평균을 구해주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 근데 이 평균이라는 게 정수가 아니면 뭐 2.1이나 이렇게 나오면 편차가 1.1, 0.1, 0.9 마이너스 플러스 0.9가 아니라 플러스 1.9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소수점을 달게 되고 얘를 제곱을 해주고 제곱을 해준 것에다가 확률을 또 곱해야 되는데 확률도 역시 0. 얼마잖아. 그러면 곱해서 계산하는 게 너무 불편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원래 분산의 정의이지만 그 정의로 계산들을 많이 안 해주는 거야. 자, 그렇지만 편차의 제곱 평균으로 분산을 구해야 분산이 더 간단해질 때도 물론 있어. 분산은 그래서 편차의 제곱 평균이다라는 것도 재평평제를 외웠으면 이것도 기억을 해둬라. 그렇게 해서 흩어진 정도를 구해주게 되는데 이 분산으로 흩어진 정도를 구해주는 건 두 별량들을 흩어진 정도를 비교하는 데는 쓸 수 있지. 분산이 더 크다 작다로. 하지만 실제 흩어진 정도와는 좀 다르다. 자, 별량이 이렇게 있어. 하나는 몇 개 없어. 이렇게 있어. 다른 하나는 좀 더 흩어져 있지만 별량들이 되게 많아.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흩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 평균에 좀 더 몰려 있어. 평균과 멀어진 것들도 더 많아. 그럼 이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공통되는 지표가 필요한 거고 흩어진 정도를 비교하는 지표가 이 분산인 거지.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 편차를 제곱을 해준 다음에 평균을 취해서 흩어진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실제 흩어진 정도와는 좀 더 다른 결과를 낳게 돼. 별량들이 평균은 이렇게 있는데 평균보다 이만큼 작거나 뭐 이만큼 크다. 뭐 요거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별량은 10이랑 14 이 두 개밖에 없어. 10이 100개, 14가 100개. 그럼 평균은 무조건 10이야. 상식적으로 봐도 안 구해봐도 되겠지. 그럼 편차는 무조건 마이너스나 플러스인데 얘들을 제곱을 해준 다음에 평균을 취해주게 되면 그냥 4가 나와. 근데 모든 별량들은 실제로 이만큼씩 흩어져 있잖아. 흩어진 정도가 2야. 근데 4라는 결론이 나온 거지. 편차를 제곱을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실제 흩어진 정도와는 좀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에 흩어진 정도를 좀 더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편차에다가 루트를 취했다. 그걸 표준 편차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이때 분산의 한 가지 성질들을 더 얘기를 하는데, 자, 각각의 별량들이 기준점에서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수치화시켜 준 게 분산이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점들을 평균으로 줬어. 별량들이 이렇게 있을 때 기준점을 평균으로 쓴 거야. 그랬을 때 분산이 나와. 만약 평균이 아닌 다른 기준점들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흩어진 정도가 나오긴 나오겠지. 얘의 관계된 흩어진 정도가. 하지만 단연코 언제 최소가 되는 거냐면 이 기준점들이 정 가운데 있을 때 평균이 최소가 된다. 가끔 이런 문제가 있어. 평균을 구해라. x 빼기 k의 제곱.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k라는 기준점에서 별량들을 빼고 제곱을 해준 다음에 평균을 취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 기준점들과 별량들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구해주는 거거든. 근데 그게 최소가 되려면 요 k 기준점들이 누구에 있어야 되고 기준점들이 평균에 있어야 되고 이 기준점들이 평균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얘의 최소값은 분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 거야. 자, 요런 문제들도 나오게 되고요. 모양들이 살짝 바뀐다라고 해도 x-a의 제곱에 p의 x 이퀄 k k-a 제곱에 p의 x 이퀄 k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얘는 fa라고 하자. 자, 시그마에 의해서 어차피 k 값은 사라지게 된다. 근데 a는 남겠지. 여기서 a는 상수다라고 하고. 그래서 a가 남기 때문에 얘는 a라는 식이야. a라는 함수이지. 그럼 a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값들은 달라지게 되는데 요 fa의 최소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결국 분산을 찾아주면 되는 거지. x 이퀄 k라 그랬으니까 얘는 별량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이 k야.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차례대로 나열을 해서 얘들은 별량과 어떤 상수값의 차, 이거 편차잖아. 의 제곱의 확률을 다 곱해 더했기 때문에 아까 썼다가 지웠던 기대값 평균들을 의미를 하게 된다고. 평균들을 의미를 하게 된다. 그 평균은 별량들의 제곱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라서 이게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긴 요게 평균이 돼야 되고요. 그때 최소값은 확률 변수의 분산이 되는 거지. 요거를 k보다는 xk로 쓰는 게 낫겠다.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k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조금 더 완벽해지겠네. 자, 연속 확률 분포는 뭐야? 연속 확률 분포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연속되는 실수값일 때 연속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그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한다. 변형이 적고 우리가 따로 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두 번째 설명을 하는 거지만 더 얘기해 줄 게 별로 없어. 일단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률 분포의 키워드이고,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면 연속률 분포, 연속률 분포가 나오면 확률 밀도 함수를 찾는다. 이렇게 거의 1대1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확률 밀도 함수 연속률 분포는 전체 넓이가 1이고 전체 넓이가 1이고 이걸로 문자를 하나를 구해줄 거야. 그리고 x축보다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확률 자체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할 때 넓이를 이용을 한다. 자, 이게 잘 안 되면 그때 설명을 하고 이 정도로만 연속률 부분 얘기할게.